안녕하세요. 안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텍스 본부가 사실관계를 하나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 때는 이제 세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세무가 어떻게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의 쉬운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갓 입사한 1년 차예요. 그래서 윗분들이 이제 1년 차에게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제 던져줄 겁니다. 근데 던져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세무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쟁점도 던져줄 겁니다. 그런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 논리를 짜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으로 논리를 짜갈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나 이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 오라고 시킬 건데요. 그러한 거를 이제 하나의 예시를 제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사실관계는 하나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 영업점에서 이제 고객이 방문을 하겠죠. 방문하는 고객들이 이제 차를 만약에 타고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타고 온 차를 이제 어딘가에 주차를 할 겁니다. 주차를 했는데 그 고객들에 대한 주차료를 만약에 저희 이제 방문한 영업점에서 다 이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조사관이 이걸 이제 이 사실관계를 봤어요.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주차료를 다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관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영업점이 고객에게 주차료를 접대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저희들은 어떤 논리를 세워야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정리해 볼게요. 영업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업점입니다. 영업점이 있는데 여기에 고객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빵빵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차료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주차료를 영업점에서 대납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납을 해줬는데 이 대납에 대해서 조사관은 접대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사실관계인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는 접대비가 일단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이제 발생하는 거를 세법에서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건데 이제 한도가 있어요. 이만큼은 접대비로 너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접대비가 발생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세금으로 가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 접대비를 한도가 이제 미달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사실 이거는 하나 세무 이슈가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도가 부족한 영업점에 대해서 이걸 접대비라고 이제 가세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 영업점은 이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됨으로써 이제 세금이 납부가 되는 거죠. 가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고 세금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점은 이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거를 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까요? 저희는 이제 다른 거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접대비가 아니고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부대 비용이다. 그러니까 판매 부대 비용이다 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부터 이제 접근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서브 노트들 펼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서브 노트를 이렇게 접으시고 법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법 문구를 보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법 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 자 25조로 가봅니다. 법인세법 25조로 가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인세법 25조로 갈 건데요. 조세 법령에 들어가셔가지고 법인세법 들어가셔서 자 보통은 3단 비교를 많이 합니다. 3단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자 3단 비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 제1장 총칙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내려보시면 법인세법 제25조에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제25조 제1항에서
접대비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확대 좀. 자,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외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주의할 것은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랑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 방문을 했어요. 영업은 그 고객의 주차료를 대납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업무랑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맞나요? 네. 조사관들이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문한 고객들은 다 업무랑 관련이 있고, 그러면은 그 고객들과의 업무를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다 대납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접대비가 맞고, 그러면은 접대비 손금불산의 시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사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희는 방어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판매 부대 비용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이제 손비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호의 2를 보시면 판매 부대 비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을 이제 손비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영업점이니까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부대 비용들도 하나의 손비로 볼 수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이제 관련된 시행 규칙들도 봐야 되는데요. 시행 규칙의 제10조에 보시면 판매 부대 비용 및 회비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제1항에서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 비용을 법인세법에서는 판매 부대 비용이라고 봐주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접대비, 저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판매 부대 비용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런 법에 대한 해석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서 법원 같은 데서 이제 판례를 내놓으면 판례에서 이제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러한 결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내놓는데요.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이러한 법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들을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서치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키워드로 뭘 서치를 해봤냐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국가법령 여기 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자,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전에 해보니까 주차 접대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차 접대비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일단 질의의 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의의 시부터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임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등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 주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한 것들도 있네요. 저희는 이제 주차권을 주는 게 아니라 주차장 이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여기 비슷한 주제로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제목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해가지고 해신 받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음식점을 하던 곳이었나 봅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의 음식점 내에 주차장에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 사업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는 해신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요건 해석을 보시고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사실관계에 필요한 유권 해석인지 아닌지 여부를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 소득세법이죠. 저희는 법인세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법이 달라요. 법이 일단 다르고, 여기는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즉 법인세법으로 하면은 그냥 하나의 비용인 건데요. 저희는 일단 접대비도 비용이고 판매 부대 비용도 비용입니다. 둘 다 비용이에요. 이미 비용은 전제를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비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권 해석은 사실 저희에게 필요 없는 유권 해석입니다. 저희는 비용은 맞는데 그게 판매 부대 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로서 비용인지 그 여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 다른 유권 해석을 다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다시 더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다 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유권 해석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번에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 주차비의 판매 부대 비용 해당 여부라는 것들이 해당 여부라는 질의 예신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제목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 주차비의 판매 부대 비용 해당 여부라고 있는데요. 자, 요지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 부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이미 누군가가 질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게 있네요. 자, 요거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 부대 비용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신을 줬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질의의 신 답변을 가지고 이제 논리를 만들면 되겠죠. 저희가 물론 증권회사여면 더 좋겠지만 증권회사인지 여부는 일단 모르겠고 영업점은 맞아요. 영업점인데 또 불특정 고객도 맞아요. 특정 고객에게 그것을 어떤 고객은 이제 주차료를 대납을 해주고 어떤 고객은 주차료를 대납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이 주차료를 대납해준 이 고객은 누가 봐도 우리 영업점에게 필요하고 이 고객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료를 대납해 준다를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고객들에게 주차료를 대납을 해주고 있다. 그럼 이 고객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판매를 일단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나가는 판매 부대 비용이다 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더 이제 입지가 더 세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특정 고객들이라고 애초에 요지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도 이 유권 해석을 가지고 판매 부대 비용이다 라고 한번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질의예시 하나만 가지고 논리를 만들면 사실 좀 약할 수 있어요. 질의예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권 해석들도 더 추가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를 만든다면 나중에 윗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정리를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 그리고 불리한 유권 해석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가져가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자, 여러분 텍스 본부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하나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뭐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도 하고요. 쟁점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세울지 그것도 탐구하고 하는 것도 저희 텍스 본부의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사실관계 정리를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관계 정리를 이제 꼼꼼하게 잘 했다면 그걸 이제 회사와 이제 컨펌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잘 이제 컨펌을 받고요.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관련 법 문구 정리도 당연히 이제 꼼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지 안 애매한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유권 해석입니다. 그 법 문구들을 어떻게 다른 기관들이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한 거에 대해 우리 사실관계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까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요건 해석들이 저희 사실관계에 딱 맞는 게 있다면은 엄청 좋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유리한 요건 해석,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요건 해석,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 내용을 이러한 이제 관련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글로 써보는 게 텍스 본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이제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하고, 조사관에게 이제 소명을 해야 된다면 소명서로 제출을 하고, 만약 이 의견을 가지고 경정 청구를 한다면 경정 청구 의견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그리고 텍스 본부를 좀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